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4위입니다. 김 여사가 본인 관련 특검을 앞두고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해서 입원한 걸 놓고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꽤 많아지고 있는데 아예 여당에서는 특혜 입원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김건희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원 VIP실에 들어 누웠습니다. 검찰 소환을 거부하기 위한 꾀병입니다. 병실에 한 일주일 정도 있을 거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제가 들어봤더니 우리가 이번 특검 잘 됐다고 그래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들이 너무 나오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가자. 우리가 변명도 되고 잘 됐다. 이렇게 아니, 말도 하고요. 뭐 다는 아니지만요, 장현주 변호사님. 그 여당의 눈높이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초대형 병원에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우울증 걸렸다가 병원 가냐? 그 어떻게 이렇게 우아하게 입원하냐? 특검을 앞두고 이제 꼼수로 입원했다라는 걸 넘어서 아예 특혜까지 의혹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기적인 측면 하나와 그리고 입원을 할 수 있는 것이 특혜가 아니겠느냐 이 두 가지 지점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기와 관련해서는 뭐 특검 수사라든지 지금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관련된 검찰의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데 소환이 어쩌면 예정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입원을 하게 된 것 시기적으로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저는 분명히 이런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뭐 관련된 출석 통보 전에 입원이 결정됐다라는 입장도 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뭐 앞으로 특검이라든지 분명히 수사가 예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소환 조사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입원한 것 자체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 얼마든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입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대학병원 특히 종합병원에 우리가 입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런 큰 병원에 바로 입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아직도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논란 자체가 잦아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최성 평론가님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김건희 여사 측 얘기는 이미 입원하고 다 출석 통보 전에 그러니까 이건 특검과 무관한 일단 3차 소환 검찰 소환이고 병원에서 이미 입원을 다 권유했었고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취지의 김건희 여사 쪽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감기가 아니에요.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저 중증 질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이제 뭐 저 꾀병처럼 하고 그다음에 특검 피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3대 특검 중에 김건희 특검이 가장 먼저 특검보 임명됐습니다. 수사 속도 냅니다. 근데 검찰이 이제까지 수사한 거요. 앞으로 특검에 다 넘깁니다. 자 그러면 특검이 소환하고 수사할 때는 지금으로부터 최소 한 달, 늦으면 2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2달간을 피하기 위해서 2달 동안 입원합니까? 제가 보기 입원해봤자 일주일, 뭐 2주, 길어야 한 달인데 전 그러면 특검 조사는 제대로 받을 거 아닙니까? 쾌유하고 나서 특검 조사 제대로 받는 게 맞지. 지금 마치 꾀병 입원했다, 특혜 입원했다, 그다음에 특검 회피하기 위한 꾀병 입원이다. 이건 사실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간 거죠. 사실 한 사람의 이 질환과 아픔에 대해서는 전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그동안 뭐 우울증약을 복용했었고 과호흡 증세도 있다는 게 이제 측근들의 얘기긴 한데요. 윤기천 부위원장인데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아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 창구에 있는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뭐냐면 고의 입원이 아니고 아예 뭐 좀 털고 갈 건 털고 가자. 특검을 되레 반기는 분위기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특검 반긴다는 의미는 이제 검찰이 사실은 정치권에 이런저런 눈치를 보느라고 사건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특검은 사실 길어봐야 뭐 120일, 뭐 140일 이렇게 이 안에 뭔가 결론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특검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권에서는 문제 제기를 못한다. 뭐 이런 취지가 깔려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당사자의 만약에 의견을 들었다면 이 사실관계에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는 뭔가 사실관계에 대한 조언을 듣고서 저런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당사자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없이 서 변호사가 만약 판단적 요소로 저렇게 얘기했다면 그거는 모르는 거죠. 특검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해서 어떤 사실관계가 추가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다만 기존의 검찰이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조속히 뭐 처리를 한 건 아니에요. 물론 24년도에
무혐의 처분한 이후에 지금 다시 사건이 제기됐지만 예. 24년도 이전에도 보면 정권 초기에도 사실 사건을 뭐 기소하든 말든 이걸 결정을 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왕좌왕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예. 따라서 검찰의 잘못도 없잖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3, 4개월 내에 이 사건을 얼른 결론 내는 것이 김 여사한테도 결론적으로 좋을 수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해당 병원은 뭐 입원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이제 여당의 얘기에 고입원도 아니고 이미 다 입원하기로 얘기가 돼 있었다는 반론도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가장 핵심 논점은 이 주가 조작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 무혐의 처분됐고요. 다시 수사하니까 육성 녹음을 파악했다. 이게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김진욱 대변인. 이게 수익 40% 주기로 했고 그쪽에서 주가 관리하고 있다. 이 녹음 파일을 수백 개 확보했다는데 글쎄 이게 녹음 파일 자체 내용도 내용이지만 아까 이제 윤기찬 변호사도 말씀하셨던 아니 4년 동안 그렇게 맥락 못 잡고 있던 검찰 수사가 한 달 만에 급물살을 타서 이런 육성 파일을 확보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여당의 공세가 꽤 거칠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검찰의 수사 의지가 진짜 있기는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만약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을 당시에 그때 이 무혐의 처리를 내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이 뭐냐? 결국은 김건희 씨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김건희 씨가 주장했던 것들을 곧이곧대로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하면서 새롭게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거기에 수백 개의 녹음 파일이 있었고 그 녹음 파일 중에 김건희 씨가 이 주가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쪽에다가 이 계좌를 맡기고 운영했을 때 나오는 수익의 40%를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가 녹취가 되어 있었다. 이 얘기는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적 증거로서 충분하다라는 것인데 그동안 과연 검찰이 정확하게 수사를 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중앙지검도 사실은 이거를 알고 있었는데 캐비넷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한 진상을 공개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서울고검에서 새롭게 이제 압수수색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수사 의지는 박약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이번 특혜 논란이라든지 주가 조작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육성 파일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4위였습니다.